네, 이슈 딥다이브 이어가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해운솔루션 이성호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게 될지 첫 번째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의 상원에서요, 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규제 법안이 있잖아요. 근데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왜 좋냐? 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악플도 관심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좀 네. 좋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와, 스테이블 코인 법제와 관련된 부분이 뭐 미국에서만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헤드라인을 보니까요, 팀장님, 트럼프와 가상코인의 승리다, 이거는. 이런 또 헤드라인을 달고 있던데, 동의하실까요? 팀장님도? 네,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규제를 진행하는데 왜 좋냐? 결국 제도권을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비슷한 예시가 비트코인 뭐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동안 이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좀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좀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산으로 또 이제 명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그에 대한 흐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안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교환 비율이 1대1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성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선 달러라든지 혹은 이제 채권, 이제 미국 채권을 이제 보유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정부 같은 경우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하고 싶어 하는 상황들, 그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늘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이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좀 불안한 나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나라들이 이제 뭐 은행에 대한 송금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달러로 또 안정적으로 송금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 시장은 확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에서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자체적으로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결제에 대한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왜 월마트라든지 아마존이 왜 스테이블 코인을 쓰려고 하냐? 우리가 카드를 쓰면은 수수료를 냅니다. 네. 수수료를 이제 기업에서 부담을 하는 건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엔 수수료가 카드 수수료보다 훨씬 월등하게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부분만큼 자기네들의 이익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많은 기업들이 또 스테이블 코인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렇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미국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시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결국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지만 이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열려있지 않나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미국 쪽에서 서클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하는 기업인가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스테이블 종목군이죠. 네. 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어요. 그렇군요.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토스라든지 혹은 이런 토론이라든지 거래량 등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항상 이제 매일매일 빠지지 않는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핫한 종목 중 하나인데, 그 종목에 대한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은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다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재명표 스테이블 코인 뭐 법제화, 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게 국내에서는 조금 힘들 거다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은데, 원화 그럴까요? 기준? 네, 원화 기준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 일단 정부의 기대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달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고, 원화 같은 경우에 지금 진행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기는 한데, 다만 주가가 기대감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만큼 기대감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새로운 정부가 정책을 추진을 할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대감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구간대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미국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본국으로 가는 게 예, 네. 달러화와 원화의 차이를 확 느끼게 만드신 것 같아요. 테마로 보시는 거죠. 네. 스테이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정호 지금 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국내에도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김시현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이 나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기업들도 뭐 페이팔이나 서클 인터넷 그룹 이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각광받는 부분도 있고 카드사들도 계속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을 도입하려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본다라고 보면 지금 오늘장에서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고 있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그리고 다날 이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뭐 간편 결제나 결제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법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결제했던 시스템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장에서도 조금 더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지 않나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도권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아직 제도권에 들어오는 중인 거고 아직은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원 통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코인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원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뭐 어떻게 보면 하원 통과도 있고 행정부의 결재도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여기서 법안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리스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미국의 이슈나 이런 부분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도 법안이 7월 달에 나오면 이제 8월 달부터는 어떻게 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 발행 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바뀌었어요. 기존에 뭐 5억이었던 부분이 10억으로 바뀌었던 부분이고 뭐 백서나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부분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뭐 비트코인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루나 코인이라는 안 좋았던 코인도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감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오고 제도권으로 온다라고 본다면 보다 안정성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만약 소비자가 어떤 기업의 코인을 살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진출했던 부분에서 제일 많은 가산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비중을 더 싣고 올라가고 있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탱크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 법제화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은 여기서 법제화가 더 타이트하게 되던 안 되던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장착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좀 기대감이 살아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탑픽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김신 팀장의 종목 보실까요? 오늘 신고가 내고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가지고 오셨어요. 자, 이정호 팀장은요? 예, 카카오페이 역시 뜨거운 종목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도 그렇고 미국에 또 바람도 불면서 엄청납니다. 관련된 주식들이 보안주 있고 뭐 핀테크주 있고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묶이는 뭐 테마단도 있고 강한데 자회사 맞아요. 상장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신고가인데 지금 현재 좋게 보시는 이유는요? 뭐 그동안 이제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왔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윗꼬리가 좀 어느 정도 달리면서 매집봉이 나왔다가 오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쏘아주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발로 접근을 하기에 그래도 갤럭시아 그룹주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것은 STO 관련 종목군이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STO 토큰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까지 플러스 알파를 붙고 있는 상황들 그런 모멘텀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래도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지금 어느 정도의 4에서 5거래일 정도 쉬어가면서 어느 정도 물량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에 대한 물량이 나왔는데 만약에 13,500원 라인대만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추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맞아요. 관련된 종목들 보면 굉장히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왔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터리 어느 정도 더 상방에 대한 여유가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목표가 잡아주세요. 사실 지금 주봉상을 보게 되었을 때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조정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네. 월봉상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이전 라인대를 좀 뚫어줬다라는 점들 15,000원 라인대까지는 그래도 좀 분할적으로 열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6,500원 라인 정도를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종호 팀장께서는 카카오페이, 그 차트를 보니까 작년 초, 2024년 초를 뚫어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네. 더 멀리 보면 더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상장하고 나서 계속적인 적자나 이런 부분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번 연도부터는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 예상하는 부분이 흑자 전환으로 돌입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 통과가 되고 우리나라도 법제화로 갔을 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기업이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했어, 이거 사줘 라고 한다면 아무도 안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카카오나 네이버나 어떻게 보면 굵직한 회사들이 진입을 해야지 그 회사들을 믿고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찌됐든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도 카카오페이가 갖고 있는 위상이나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입자 수가 4,200만 명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전 국민이 가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뤄지려면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이랑 맞아떨어지는 카카오페이가 가장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려는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좀 꺾였을 때 사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가격 전략은 저는 10만 원까지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가격대보다 생각보다 높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10만 원까지 올라가냐라고 본다면 그 가격대까지는 무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 이후로 어떻게 보면 카카오페이가 흑자나 영업이익, 재무제표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점을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장세, 어떻게 보면 지금은 경고 종목입니다. 그래서 진입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5일선 부근에서 안착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때 정도 모아갔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중장기 가격대라고 알면 되겠죠? 네. 5일 이평선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과감한 네. 목표가 받아보면서 저 2차 주제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7시 반부터 오늘 회의가 진행이 됐어요. 오전에 추경안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협의였는데 추경 규모는 정부가 이제 별도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조 원대로 확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럼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그렇죠. 네, 일단은 민생회복지원금이 차등 지원이 아니라 보편 지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지역화폐도 추가로 발행하겠다. 그리고 소상공인분도 여전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돕겠다. 네, 부채 탕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팀장님께서 새 정부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대다수의 정책들, 특히나 이제 밀고 있는 정책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25만 원 같은 경우에 대선 전에도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었었죠. 결국 이런 지역화폐를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내수를 살리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를 우선적으로 뿌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음식도 사 먹을 수가 있고요. 혹은 뭐 머리를 하는데 쓸 수도 있고요. 혹은 운동을 하는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거에 대한 흐름들이 기업들의 이익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음식료라든지 내수에서 좀 중심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들 종목군들의 특징은 좀 무겁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지금 증시에서 키워드가 되는 종목군들을 보시면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 쪽에 대한 공통 분모가 최근 들어서 잘 움직이고 있는 경향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LNG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속도라든지 변동성이 조금 더 크기에 내수주들 같은 경우에 내가 조금 천천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니다, 내가 지역 화폐 쪽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역 화폐 관련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역 화폐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이번에 갑자기 급등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대선 전부터 움직임이 나왔고 6월 달 들어서도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던 상황들, 그리고 지역 화폐 관련 종목군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몇 개 좀 꼽아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종목군을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내가 지역 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제 두 가지를 좀 올려놓고 보면은 전 스테이블 코인이 조금 더 그래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역 화폐 쪽이 좀 더 모멘텀 자체가 외국 그런 글로벌한 매크로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개별적인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런 종목군들이 대선 전부터 이미 한번 시세가 크게 네네.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매물대가 조금 없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쪽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역 화폐가 그때 코로나 때도 저희가 한번 써봤잖아요. 그렇죠. 그 팀장님 기억에 대기업 관련돼서는 사용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대형 마트라던가. 백화점? 그렇죠. 그런 데서는 아예 사용 못하고 지역 그에서만 좀 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어떤 대기업과 관련돼서 뭐 롯데마트라던가 이마트 이쪽에 대한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지역 화폐 관련해서. 일단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요. 이거에서의 해결책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우선적으로 대형 마트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씻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들. 네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뭐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마트 같아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치킨이라든지 혹은 음식료 쪽 이런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이게 매출로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 조금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뭐 그때 뭐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잘 사 먹었죠. 그게 어떤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가지고 이렇게 전 백화점 되는 건가 이랬다가 안 돼요. 안 돼가지고 대기업 관련된 거 다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민생 회복 지원금보단 오늘 저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좀 얘기 좀 해주셨습니다. 네. 팀장 이정호 팀장께서는 어떻게 무게추를 두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내수주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도 어떻게 본다면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더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수주에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 어떻게 각광을 받고 있는 종목을 본다면 BGF 리테일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화폐를 받으면 이게 전 국민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분들은 사용할 때가 많이 없어요. 거의 편의점에서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편의점 관련주인 BGF 리테일도 어느 정도 각광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마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그리고 대외적인 악재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수주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화폐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코나이가 지금 시총이 1조가 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1조는 약간 부담스러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추경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보면 일정이 계속적으로 당기면 당길수록 주가도 올라가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좀 힌트를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의 탑픽 종목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에서는 교촌치킨이 최대 수혜주다 이런 증권가의 분석도 나왔거든요. 어디다 써야 될지 벌써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의 선택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시은 팀장이 가지고 오신 게 쿠콘이군요. 쿠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정호 팀장은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코나이를 갖고 오셨습니다. 예. 쿠콘이 오늘 반응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쿠콘 어떤 관점이실까요? 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코나이도 그렇고 네. 쿠콘도 그렇고 투자 경고 종목군이기는 한데 다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역화폐 내용들이 나왔을 때 내수주들보다는 그와 연관되어 있는 가상 지역화폐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온다는 점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제 경고 종목이지만 소액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지역화폐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거기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을 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도 네. 일정 부분 굉장히 큰 급등세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특정 라인대는 깨지 않으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나 이전에 상승했던 라인대의 절반에 해당되는 라인대를 크게 뚫지 않고 내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현재 그 라인대를 그래도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모멘텀이 나왔을 때 주가가 그래도 변동성을 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한 방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빵 튀어서 로만? 소액으로 네. 네, 로만. 41,000원이 신고가로 나오잖아요. 얼마까지 볼까요, 이번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4만 원 라인대를 어떻게 뚫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분할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3만 원 라인대인데 만약 이 라인대를 또 깨고 내려갔을 때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좀 손절 라인대도 타이트하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크게 좀 위로 보되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는 게 포인트네요. 쿠폰입니다. 자, 이유 있는 경고를 받고 있는 종목. 그리고 이번에는 코나이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두 분 모두 다 이제 플랫폼 쪽으로 좀 키워드를 잡아주고 계십니다. 코나이 매력 포인트 좀 더 자세하게 잡아주시죠. 코나이의 매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관련주를 본다라고 보면 이 종목을 빼놓고 볼 수가 없지 않나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빨리 이 지역화폐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여 개의 지자체 카드형 지역화폐 플랫폼을 공급했던 부분도 있고 코나이의 수익을 보자라고 보면 결제 수수료나 충전금 이자 이런 부분이 주요 매출원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경이 크면 클수록 코나이에 더욱더 큰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코나이가 가장 많이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지켜봐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 그리고 추경 관련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끝날 건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진행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또 주가의 차트나 아니면 회사의 향방을 좀 갈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올라갔던 모습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확 줄어들었던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이 코나이 같은 경우도 추경이 이번 연도 끝나고 내년에도 또 진행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번 연도 하고 나서 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온다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민감한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이 어떻게 본다면 이번 추경안 관련해가지고가 가장 큰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진입을 하신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눈과 귀를 열어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2014년이네요. 근데 이때가 10만 원 딱 이렇게 넘어서는 모습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가격 전략은 저는 7만 원 선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 가격대는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 같은 경우엔 9만 원, 손절가는 짧게 6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거인의 시선입니다. 오늘의 스타 플레이어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네이버. 그렇죠, 네이버. 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네이버가 10위권 타진을 다시 오늘 노리고 있는데 가능성이 꽤 커 보이거든요. 오늘 그래 보이는 퍼포먼스예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중동 사태 불똥이 튀면서 쉬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좀 조용했던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서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AI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좋습니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얘기 풀어주실지 지금부터 들어볼게요. 네,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시죠.